자, 우리가 앞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죠. 이번 시간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인데요. 선생님 포스터를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그 대학생 인구 토론 대회가 지금 매년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게 열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찾아보니까 참 없어가지고요. 하여튼 뭐 계속해서 인구 문제에 대한, 특히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어떤 토론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 어떤 사회에 대한 대비를 위한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번 시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현황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인구가 유지되려고 하면은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됩니다. 2.1명. 그러니까 대체 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두 명이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두 명을 낳아야 계속해서 인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지요. 자, 대책으로는요, 아이를 낳는 사회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가 더 맞는 말이 같아요. 어, 어떤 결혼이라든지 출산, 아이를 기르는 양육, 그 아이를 이제 교육시키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 및 가치관이 많이 변해야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예전 분들이 요즘에 젊은 애들은 애를 갖다 잘 못 길러, 뭐 또는 옛날에 우리는 애 셋 넷도 길렀는데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좀 그때와 지금은 다르죠. 라떼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선 정부와 사회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 부분 한번 볼까요? 여성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눈치가 보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출산 휴가도 쓰고 육아휴직이라든지, 특히 요즘에 여자 혼자만 애 기릅니까? 남성들의 육아휴직 이거 보장이 돼야 되겠죠. 선생님도 솔직히 말하면 그 출산 때문에 우리 아내가 애 낳는 딱 그 시기만 휴가를 써봤지 뭐 이것 때문에 휴가를 써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육아휴직을 쓴다? 솔직히 엄두를 못 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법이 있었어요. 근데 육아휴직? 뭐 거의 불가능한 어떤 사회적 환경? 이게 딱 있는 거죠. 어디는 좀 자유롭게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참 부럽습니다. 직장 내 보육시설? 이것도 이제 모두 다 솔직히 갖추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내가 작은 기업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 보육시설을 좀 마련해 달라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결혼 장려 정책이 있는데요. 결혼할 때 가장 큰 여러분들 문제가 뭡니까? 가장 큰 비용이 뭐죠? 남자들 특히 요즘엔 여자들도 같이 합니다만 주택을 구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세라도 마련해야 되는데요. 선생님도 정말 어렵게 결혼했거든요. 월세에서 시작을 했는데 진짜 이 집 구하는 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결혼할 때 정말 눈물을 엄청 흘렸습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양성평등 문화. 요즘에 이 부분은 거의 뭐 되어 있지 않나요? 어, 여러분들이나 선생님 정도만 돼도 양성평등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보통 조금 윗세대 분들이 아직도 남자 여자를 좀 이렇게 차별하는 부분들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그러니까 회사도 좀 그렇거든요. 회사가 먼저지. 그 다음이 가족이야. 뭐 이런 분위기로 가면 그 회사 다니고 싶을까요? 가족 당연히 이제 회사에 너무 많은 폐를 끼치면 안 되겠지만 그 회사도 내 직원이 편안한 가족, 행복한 가족 그런 곳에 있는 직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회사에 와서도 더 열심히 일해서 생산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인구 보너스 시대라고 해서 청장년 인구,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증가하던 시기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딱 되게 되면은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게 되는 인구 절벽의 위기가 오게 되죠. 그럼 사회적인 어떤 활력이 떨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다시 인구 절벽을 대비할 수 있는 요 시기에 인구가 좀 늘어나게끔 해주지 않으면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큰 문제가 닥친다는 건데요. 청년 고용 활성화라든지 난임과 불임의 어떤 치료 지원, 맞춤형 돌봄, 교육개혁 등이 꼭 함께 따라와 주지 않으면 일과 가정 양립 방안 이런 것들이 좀 진짜 실효성 있게 되지 않으면 아이를 많이 낳는 사회가 될까 참 걱정입니다. 이제 고령화 사회를 위한 노력도 한번 볼까요? 노인 경제 활동 참여 확대. 자, 이것도 세대 갈등을 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의 일자리를 뺏어서 노인 일자리에 주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은 갈등만 야기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년 연장도 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에 내가 새로운 직원을 뽑지 않는다 회사에서 이것도 문제잖아요. 재취업 기회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들은 임금 피크제 같은 것들. 정년 연장해 줄게. 하지만 임금이 좀 낮아질 거야. 그 대신에 그 임금이 깎인 것만큼 우린 새로운 직원을 뽑을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안정적 노후를 위한 어떤 기반이 또 돼야 되겠습니다. 연금 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연금으로 편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지금의 어떤 생활 수준만큼은 아니더라도 쪼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돼야 되겠죠. 복지 정책과 편의 시설이 확대가 돼야 되겠고요. 노인들을 위한 산업들이 많이 이제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어떤 정서적, 육체적 건강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뼈골 빠지게 일했다가 노인이 돼서는 아프기만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선생님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취미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할 여력이 없으셨어요. 솔직히 나이 들면은 여행을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닙니다. 내 취미 생활을 하고 싶어도 건강이 따라와 줘야 되겠고 또는 정서적인 어떤 안정과 그러니까 노인 우울증이 요즘에 굉장히 심하거든요. 집에만 계속 계시는 노인분들이 많아요. 네. 또 세대 간의 어떤 함의 우리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어떤 일자리 문제 특히 그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탐구 활동이 나와 있는 거 볼까요? 자, 윗부분은 어떤 저출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좀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임산부를 위한 어떤 그 밑에 어떤 사회적인 노력들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지하철과 버스에서 임산부를 배려한다든지요. 고령화 사회의 10계명 여기 나와 있는데 운동으로 건강 지키기, 규칙적 생활하기,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웃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서 내가 노인일 때를 생각하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상태에서 노인이 된 나의 모습은 어떨까? 아주 희망찹니까? 잘 살아가실 것 같나요? 네. 남을 위해 봉사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삶에 활력을 주거든요. 감사하다는 말 자주 하기,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기, 남에게 관대하기, 친구 사귀기, 자신을 사랑하기. 선생님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요즘처럼 SNS만 많이 하던 세대. 이런 세대가 나중에 노인이 돼서 친구를 아주 편안하게 사귀어서 자기가 외롭지 않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솔직히 요즘에 노인분들께서는 고령자분들께서는 과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며 사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사귀는 기술이 좀 있으세요. 말을 참 잘 건네십니다. 네. 근데 요즘에 솔직히 좀 요게 좀 제일 걱정입니다. 저는. 자, 우리 EBS에 나와 있는 어떤 자료를 한번 볼게요. 저출산 대책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 비슷합니다. 쭉 한번 보시고요. 고령 대책들도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멈춤을 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근데 거의 비슷해서
선생님은 그냥 좀 간단하게 보여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 계획이라고 있었습니다. 여기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인구 변화 적극 대비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진짜 저한테 정말 필요하네요. 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 휴가 등 그러니까 남녀가 함께 일하면서 일터민 육아에서 다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 이거 뭐냐면은 한 곳에서만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기초연금도 받고요. 또는 다 퇴직연금도 받고요. 개인연금도 내가 있어서 또 넣어서 받고요. 뭐 또는 심지어는 뒷부분에서 좀 일도 할 수 있고요. 뭐 이래서 소득이 좀 여러 군데서 다층적으로 있어야 내가 좀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차시평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규모의 현상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산율, 대체 출산율이라고 하고 보통 한 2.1 정도 됩니다. 노인을 위한 상품이나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거, 이런 산업을 뭐라고 합니까? 실버 산업이라고 하죠. 네, 다음 시간은 우리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